폭설과 강풍으로 서산의 한 삼패장에서 에어돔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서산시는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천안에서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진시가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전국 최고가로 인상합니다. 당진시는 올해부터 폐비닐의 수거 보상금을 A급 폐비닐의 경우 킬로그램당 260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해안군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은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이며 오는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충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25cm 이상의 눈이 쌓이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서산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에어돔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가스 유출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설 당일 새벽 0시 30분쯤 서산의 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에어돔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업체는 돌풍이 불어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에어돔 일부가 찢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어돔은 손상됐지만 유해물질은 누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는 유해가스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매일 복토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이후 삼패장 인근 무인 악취 측정기 5기를 통해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검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0점대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폐기물 매립장 안에 복토도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돔이 내려앉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폐기물의 어떤 비산이나 유출, 가스 유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는 부분이라서 에어돔 막지를 새로 생산해서 오면 교체할 수 있도록 지금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해당 삼패장 운영업체는 사고 직후 에어돔의 공기를 제거해 구조물을 안정화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2차례에 걸쳐 삼패장 인근 지역인 지곡면 주민들에게 사고 상황과 복구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31일에는 성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모든 기준 수치나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좀 그나마 그래도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손상된 에어돔의 복구 기간은 약 한 달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기간 폐기물 반입과 매립시설 사용은 중단됩니다. 서산시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감독 강화 등 철저한 안전점검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 해당 업체 대표에게 이전보다 안전한 시설로 복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회사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설 연휴 기간에 우리 주민분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긴급 복구도 중요하지만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새로 시공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미연에 좀 더 강화된 기준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서산시는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동식 악취 측정 차량을 통해 실시간으로 악취 발생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 10분쯤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위치한 5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남동생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가족을 흉기로 찔렀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진시가 올해 2,600톤의 폐비닐 수거를 위해 수거 보상금을 전국 최고가로 인상합니다.
당진시는 올해부터 영농 폐기물 중 폐비닐의 수거 보상금을 지난해 대비 최대 52% 인상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급 폐비닐의 경우 킬로그램당 260원, B급 폐비닐은 지난해 대비 20% 오른 180원을 받게 됩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 충남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2,500여 톤의 폐비닐을 수거해 3억 8,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태안군이 2월 한 달간 국방과학연구소 안행 종합시험센터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태안 근흥면과 남면 일부 지역 주민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근무지 거리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태안군 환경산림과에 하면 되고 보상금은 8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개헌 논의가 정가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37년 동안 한 번도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극단적 정치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개헌 필요성을 잇따라급하며 지역 차원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원 내각제가 되면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이제는 시대적으로 끝내야 할 때라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역시 의원 내각제 등의 헌법 개정을,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헌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접근 방식이 성급하며 오히려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설 연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여러 승객의 목격담을 보면 선반 속의 배터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을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나 리튬 메탈 배터리 등은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워낙 높아서 충격이나 과열이 발생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60와트시 이상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자기기는 아예 비행기에 실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량에 한해 승객이 직접 들고 타는 것은 가능한데요. 휴대전화나 노트북은 대부분 160와트시 이하기 때문에 들고 타거나 캐리어에 넣어서 수화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보조 배터리는 캐리어에 넣지 말고 무조건 들고 타야 하는데요. 이번 사고가 난 에어부산을 포함해 대부분 항공사는 소지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를 100와트시 이하 5개, 160와트시 이하 고용량 배터리를 2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종류는 불이 나면 빠른 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반 안쪽이 아닌 승객이 직접 갖고 있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항공사의 강제가 아닌 권장 사항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최근 2년간만 봐도 4건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해 봐야겠지만 배터리 관련 규정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설 당일 서산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2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29일 아침 7시쯤 서산시 대산읍 독군리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음식점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내 가연물 취급 부조리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을 예고했습니다. 도의회는 교부금 감액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한 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를 기존 총액의 70%에서 85%까지 늘리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매주 화요일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예산군은 평일 낮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며 여권 발급 신청과 수령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 민원실 이용은 별도의 예약 절차 없이 운영 시간 안에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가돌봄과 식사관리, 병원 동행 등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단 서비스 가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예산군 지역화폐인 예상사랑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내 은행 등 판매 대행점 41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 3,2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업소 현황은 예산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과태료 6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청양군이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식당 지정에 나섭니다. 안심식당은 감염병에 취약한 한식의 식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입했습니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청양군청 위생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양군은 올해 선착순으로 17곳을 모집할 계획이며 안심식당으로 선정된 업소는 지정 스티커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정 업소는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과 위생적 수저 관리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산군이 올해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카시트를 지급합니다. 예산군은 영유아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만 원 상당의 영유아 카시트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카시트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휴대용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소화기, 구급함 키트 등으로 대체 지원됩니다. 신청은 출생신고 시 교통안전용품 지원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예산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건축물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방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충남도는 최근 지역 내 산업단지와 공장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각 소방서에 소방민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장 전담 민원 담당자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서는 위험물 허가 등 다양한 소방 관련 민원 상담이 이뤄집니다. 홍성군이 상반기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홍성군은 지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 질병을 1개 이상 가진 홍성군 홍부급 주민입니다. 프로그램은 순환운동과 요가, 필라테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나흘간 홍성군 보건소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